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시간으로요.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를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커서 어댑터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이제 아이템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 멀티 타입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볼 게 이제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멀티 타입의 아이템 뷰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통해 가지고 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예제를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는요,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타입으로 아이템을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서 어댑터를 쓰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커서 어댑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커서 어댑터라는 걸 좀 볼게요. 커서 어댑터. 커서 어댑터는요, 커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리스트 뷰에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댑터예요. 앞에서 우리가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커서 어댑터를 상속받고 있어요. 커서 어댑터를 상속받아가 리소스 커서 어댑터라는 걸 만들고요. 리소스 커서 어댑터라는 걸 상속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를 만드는데요. 내부적으로 리소스 커서 어댑터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갖고서 그 레이아웃에다가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커서 어댑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 더 그 베이스가 되는 커서 어댑터라는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커서 어댑터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유는요, 이제 리소스 커서 어댑터라든지 심플 커서 어댑터는요, 그 방식이 이제 한정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커서 어댑터는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으면요, 두 가지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메소드가 뭐냐면, 하나, 첫 번째는 new view라고 하는 메소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bind view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new view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위치의 아이템 뷰를 만드는 거예요, 뷰. 뭐 예를 들어 커서를 가지고서 이 아이템을 보여줄 뷰의 모양, 을 생성하는 게 뭐냐면 new view예요. 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트에서 뷰를 만들거나, 아니면 뷰를 갖다 생성자를 이용해서 뷰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뷰를. 그 다음에 바인드 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커서를 갖고 와서요. 그 커서를 이용해서 뷰에다가 값을 설정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바인드 뷰입니다. 바인드 뷰. 자, 어댑터 만드는 거 좀 간단하게 볼까요? 그래서 커서 어댑터라는 걸 상속해서요, 여기 있는 뭐 마이 커서 어댑터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커서 어댑터에는요, 이렇게 컨텍스트, 커서, 그 다음에 리쿼리, 변경이 있거나 이럴 때 다시 쿼리를 해서 다시 데이터를 갖다가 업데이트 할 거냐 여부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값인데요. 그렇게 해서 슈퍼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커서 값은 뭐 널이어도 처음에 널이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커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커서 값은 여러분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압 커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체인지 커서 이용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커서 어댑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요번에 할 때는 우리는 뷰홀더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뷰홀더라는 거는 내가 뷰를 만들어 놓고 그 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뷰홀더라는 곳에다가 그 객체를 찾은 다음에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사용할 때는 뷰홀더 객체를 갖고 와서 뷰홀더 안에 있는 요 뷰들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값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쓸 때 이제 우리가 뷰홀더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new view라는 거하고 bind view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new view라는 거와 bind view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new view 해가지고 보면은 new view에는 컨텍스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뷰 그룹 들어오는데 얘는 뷰 그룹이니까 리스트 뷰일 거예요. 네, 리스트 뷰. 내가 이제 어댑터를 리스트 뷰에 쓴다고 하면 리스트 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new 뷰 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요. 여기서 뷰를 넘겨줘야 돼요. 뷰. 아이템 모양에 해당하는 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인플레이터에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겠다. 예.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겠다. 해서 만듭니다. 여기 이제 페어런트는 뷰 그룹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어태치 여기가 true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한번 여기 어태치가 된 거에 또 다시 어태치가 추가된 거에 또 추가가 되니까 여기 반드시 어태치는 false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뷰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 뷰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뷰 홀더를 하나 이렇게 생성해서 뷰 홀더에다가 차일드 뷰를 찾아가지고 차일드 뷰를 이렇게 매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뷰 홀더를 뷰에 set 태그 해가지고 태그에다 설정을 해 놓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 뷰에서 어떻게 하냐면 get 태그 해가지고 이 뷰 홀더를 갖고 오고 뷰 홀더에서 각각의 차일드를 얻어와서 차일드에다 값을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인드 뷰. 바인드 뷰는 뭐가 넘어오냐? 이렇게 리턴한 뷰가 이렇게 넘어와요. 리턴한 뷰가. 그래서 이 뷰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커서로부터 값을 읽어서 이 뷰에다 세팅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뷰가 넘어왔으니까 뷰로부터 뷰 홀더를 이렇게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뷰 홀더에 자, 메이트 뷰에다가 커서로부터 값을 읽어서 값을 설정하고요. 메시지 뷰에다가 값을 읽어서 설정할 겁니다. 여기 있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채팅하는 내용을 갖다가 커서에 채팅 내용을 커서에 저장하고요. DB에 저장하고 DB에서부터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리스트 뷰로 보여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고 메시지는 뭐다. 네, 이렇게 띄우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내가 보낸 메시지도 내가 보냈고 메시지는 뭐다. 뭐 이렇게 띄울 거예요. 내가 보낸 거니까 내가 보낸 거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갖다가 그냥 띄운다고 가정하고 상대방 보낸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다. 메시지는 뭐다. 이런 걸 띄우는 이런 걸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템 뷰로 얘가 나오고 거기에 데이터가 설정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커서 어댑터를 간단히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예. 그럼 커서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멀티 타입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멀티 타입 아이템 뷰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할 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용자의 리스트. 우리가 이제 퍼슨 테이블 앞에서 해봤잖아요. 퍼슨 테이블에 요 사용자의 딱 누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용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창을 이렇게 띄울 거예요. 액티비티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낸 메시지면 보낸 사람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낸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보낸 것만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변경되면 여기 날짜만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이 자 리스트인데요. 리스트인데 멀티 타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타입의 종류는 자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날짜 세 가지가 되겠죠.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날짜. 그러면 요 아이템 뷰의 모양 다르고 요 아이템 뷰의 모양 다르고 요 날짜를 나타내는 아이템 뷰의 모양이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표현할 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갖다가 자, 요 내용이 DB에 저장이 될 건데요. DB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 메시지를 내가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죠? 보내고 받고. 그래서 메시지의 타입이 있을 겁니다. 타입이 메시지 타입이 있을 거예요. 타입은요. 보낸 메시지,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 날짜
원래 날짜는 그냥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DB에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 메시지를 발송한 상대.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낸 건지 받은 건지 아니 이 상대방하고 하다가 날짜가 변경된 레코드인지를 여기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리스트 뷰에서 멀티 타입으로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냐면 뷰 타입의 카운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뷰 타입의 카운트가 몇 개다. 뷰 타입 카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화면에 보여줄 뷰의 개수. 종류가 세 가지죠. 그럼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뷰 타입 카운트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뷰 타입 카운트는 3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뷰 타입의 인덱스를 넘겨줘야 되죠. 뷰 타입의 인덱스를. 그래서 인덱스이기 때문에 타입의 3이면 인덱스는 0, 1,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받으면 0, 그 다음에 보내면 1, 그 다음에 날짜면 2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get 뷰 타입 count에서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포지션에서 가지는 뷰 타입 뭐냐? 이거는 어디서 해요? 아이템 뷰 타입이라는 곳에서 포지션을 넘겨받으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 아이템 타입이 뭔지를 알려면 뭘 얻어야 돼요? 내가 커서로부터 커서를 이렇게 갖고 오죠. get item에서 커서를 갖고 왔어요. 커서를 갖고 온 다음에 커서로부터 어떻게 해요? 타입 값을 읽는 거죠. 타입 값을. 타입 값이 0이면 리시브, 1이면 샌드, 2면 데이트 해서 타입 값을 넘기는 겁니다. 자, 이제 뉴 뷰에서 뷰를 생성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뷰 타입이 0, 1, 2일 때 생성되는 뷰를 각각 다르게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뉴 뷰에서도 뭘 읽어오냐면 뷰 타입을 당연히 읽어와야겠죠. 그래서 뷰 타입을 읽어온 다음에 이 뷰 타입이 리시브냐, 샌드냐, 데이트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뷰를 생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시브면 리시브 뷰를 만들고요. 샌드면 샌드 뷰를 만들고요. 데이트면 데이트 뷰를 만드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뷰를 만든 다음에 뷰홀더를 만들거나 그 뷰홀더를 파인드 뷰 아이디로 얻어와 가지고 하는 것 이런 작업들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건 이제 공통으로 그냥 일부러 만들었어요. 코드를 갖다가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각각에 따라서 뷰들을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뷰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모양의 뷰가 만들어져서 화면에 보여지겠죠. 해당하는 모양의 뷰가 만들어져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각각에 해당하는 뷰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해당하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자, 바인드 뷰에서 똑같았죠? 커서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타입에 따라서 설정하는 값이 달라지죠? 자, 타입에 따라서 뷰가 달라지고요. 뷰에다가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달라지니까요. 타입을 반드시 읽어와야 될 거고요. 그렇게 타입 읽은 다음에 그 타입이 리시브냐, 샌드냐, 데이트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 거다 라고 하는 게 달라져야겠죠.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할 거다 라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 메시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코드를 간략하게 보여주기 이렇게 한 거고요. 리시브일 때는 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시브 뷰로 타입 캐스팅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뷰홀더를 갖고 와야겠죠. 그죠? 그거에 뷰홀더 갖고 와서 거기다 값을 설정하고요. 샌드일 때는 샌드의 뷰홀더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값을 설정하고 데이트일 때는 데이트의 뷰홀더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값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댑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어댑터에다가 어댑터를 리스트 뷰에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커서의 타입이 리시브면 리시브 뷰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샌드면 샌드 뷰가 보여지고요. 데이트면 데이트 뷰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는 멀티 타입 아이템 뷰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어댑터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걔를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 예, 설정하는 거는요. 자, 커서 어댑터를 자 이제 데이터는 커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어댑터는 my 커서 어댑터 해가지고 이렇게 커서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 뷰에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내가 추가하는 거는요. 뭐 버튼이 눌리면 버튼 눌렸을 때 얘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메시지를 만들고요. 레디오가 샌드면 샌드, 그 다음에 리시브면 리시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샌드나 리시브 메시지를 갖다가 DB 매니저에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걸 추가하고 나서 커서를 다시 읽어서 체인지 커서 해가지고 커서를 다시 체인지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다 인서트 할 때는요.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메시지가 자 여기서 내가 보낸 메시지고요. 내가 받은 메시지고요. 내가 이제 받은 메시지고요. 보낸 메시지고 이렇게 되면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시간을 체크를 해볼 거예요. 시간을. 마지막에 받은 메시지. 여기 이제 어드레스 아이템에 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에 내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마지막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시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템에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갖고 와가지고요. year, month, 그 다음에 day가 전부 일치하는지 아닌지 보고요.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날짜가 바뀐 거니까 날짜에 대한 여기 보면 date를 하나 넣어준 거죠. 날짜에 대한 걸 하나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밸류를 갖다 이제 추가할 건데요. 밸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런 어드레스 DB에다가 인서트 어드레스 DB가 아니라 메시지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요런 타입의 요런 메시지를 갖는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되는 메시지를 하나 추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날짜가 필요하면 날짜가 추가됐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이렇게 주소록이 있어요. 주소록이.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가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마지막 받은 메시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마지막 주고받은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메시지 테이블에서 이걸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퀄이 날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떡하냐면 요 사람 우리가 이제 만든 게 퍼슨 테이블을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었었잖아요. 어드레스 테이블 안에다가 마지막 주고받은 메시지의 아이디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테이블에. 그래서 마지막 주고받은 데이터의 어드레스 여기 보면 last message id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내가 인서트하면 이때 넘어오는 값이 새로 추가된 메시지 id라고 그랬잖아요. 그 id를 갖다가 마지막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거야 라고 해서 여기 아이디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일치되는 메시지 조인해가지고 읽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면 여기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해주는 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갖다가 할 때 얘가 all or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 이렇게 추가되는 게 전체가 다 추가되거나 아니면 익셉션이 발생하면 하나도 추가 안 돼야 되니까 트랜잭션을 써야겠죠. 트랜잭션을 써서 전체를 추가해 주거나 하나만 추가해 주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하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액티비티 해서 이제 날짜 나오고요. 그 다음은 내가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해가지고 뭐 이제 보내거나 받은 메시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를 갖다가 리스트를 보여주는 곳에서는 누구랑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뭐 이렇게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커서 어댑터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New View라고 하는 곳에서 뷰를 생성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ind View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템 뷰에다 값을 설정하면 돼요. 커서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갖다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롭죠. 심플 커서 어댑터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봤냐면 멀티 타입 아이템 뷰를 만드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멀티 타입 아이템 뷰는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뷰 타입 카운트를 넘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 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포지션에서 뷰의 타입을 갖다 넘겨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 뷰라든지
바인드 뷰에서는 해당 포지션에 맞는 그런 뷰를 갖다 생성해서 넘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인드 뷰에서도 이 포지션에 맞는, 그러니까 해당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이런 처리들을 해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 커서 어댑터와 멀티타입 데이터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